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원내 대책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오원시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잠시 후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이 대화의 틀을 함께 안게 됩니다. 새벽 초부터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탔고 오늘 드디어 고위급 회담으로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에 반다비와 수호랑을 세웠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쳤고 남북 대화, 남북 회담이 평화회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평화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간 대화의 자리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만큼 정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바라고 평창을 성공적인 평화제전으로 만드는 이번 회담이 남북이 지속적 대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새해 첫 국회의장 3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였습니다. 여야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이번 주 내로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2개 특위 구성이 완료되고 금주내 전체 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 특위 구성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야가 한뜻으로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를 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개헌이 올해가 적기라는 국민의 뜻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위 구성 완료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개헌,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향해 다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개헌을 강리당략과 선거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언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81.1%, 아주 압도적이었고 국정원 개혁 관련법 개정도 78%였습니다. 민주주의 복원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견이 있는 대로, 뜻이 모아진 것은 모아진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원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덧붙여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입법과 중점법안 처리 준비에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야당과 이 점을 잘 고려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을 민생회복과 삶의 질 개선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생 성과를 하나하나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대료 문제 그리고 갑질 근절 대책의 시급한 처리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죄는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평당 15만 원을 넘어서 10평짜리 소규모 상점이 월 임대료만 1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천만 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 자영업의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소상공인의 58.7%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손꼽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을대을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 상권 살리기의 해법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연말 정부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제한하고 환상보증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 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연장, 확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 과제도 시급히 처리돼야 합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분 야당 대표께서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계류 중인 18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과대한 임대료에 질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개선 과제는 가맹본부의 고질적 갑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임대료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만 유리하게 한 계약 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서 이래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의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 총 매출액의 최대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소위 빅4, CEO,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터 이런 빅4가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115.8%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반면 가맹점주는 5년간 고작 16.2%, 즉 1년에 3% 성장에 불과합니다. 본사가 땅 짓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보고 사는 셈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침으로써 이 같은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본사와 가맹점 간에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 대응권 강화 조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에 박차를 가해서 가맹점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가 그 핵심입니다.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신소봉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대선 당시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영세 상공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좌초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이야말로 영세 상공인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병원까지 가져오셔서 목소리가 조금 나아지신 우리 김태현 정치기자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지난 2년여간의 공백을 깨고 잠시 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남과 북의 회담 대표단 구성까지 회담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그동안의 단절과 불통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깊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인내와 끈기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 해빙 구도를 편개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대화는 북의 책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북의 김정은이 핵을 완성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대화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들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어깃장을 놓는 발언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남북회담을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시작된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비핵화 등을 차근차근 논의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금 시행한 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또 국민 불안이 조장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